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 북튜브 책임전가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불멸의 원자입니다. 이강림 교수의 불멸의 원자는 사이언스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양자역학 이야기로는 김상우의 양자공부, 하이젠베르그의 부분과 전체 이후 세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 사진은 엔리코 페르미의 얼굴 모습입니다. 작가는 이 책의 2부에서 물리학자를 소개하면서 엔리코 페르미를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훌륭한 이론가이면서 최고의 실험가였고 영감이 가득한 선생이자 믿음직한 리더라면서 존경을 표시합니다. 이 책은 이강림 작가가 과학문화 웹진 크로스로드에 연재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이때 연재의 제목이 페르미 솔루션이었습니다. 페르미에 대한 작가의 존경과 사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 표지 사진에 대해 설명하였으니 이제 책의 내용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필멸의 물리학자가 쫓는 불멸의 꿈이라는 부제가 설명하듯이 이 책은 변하지 않는 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태와 상태를 바꾸어가며 세포와 지구, 우주를 구성하면서 영원히 살아있는 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초반에는 물리학 초보자를 위하여 원자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입자전쟁이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에서는 원자 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제가 대립을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또한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페르미, 하이젠베르크, 디렉, 에른페스트, 로렌스, 폰 노이만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룬 양자역학의 성과와 인간적인 면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래전 제가 받아들였던 원자에 대한 개념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한가운데 핵이 있고 음의 전하를 띤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돌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이젠베르크 이후 원자핵은 더 쪼개지고 전자 말고 다른 입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입자가속기라는 장치를 통해 새로 발견된 입자 중 제가 제일 흥미롭게 생각하는 입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성미자라고 불리는 입자입니다. 중성미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빛과 아예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양자물리학의 세계가 매력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특별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와 이론의 중요성, 반입자의 존재입니다. 첫 번째,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자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만큼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실제의 문제, 인식의 문제와 같은 인간이 사고하는 한 항상 마주치게 되는 뿌리 깊은 문제들을 모두 건드린다고 강조합니다. 얼마 전에 부분과 전체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안개 상자 속에서 전자궤도를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진짜로 우리가 관찰한 것은 전자궤도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자가 놓여있는 불확정한 위치에 불윤석적인 결과만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서 출발한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의 사고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저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 이론을 대풀이하여 읽고 나서 바뀐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제대로 알거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A는 B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맞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해준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이론의 중요성입니다. 1926년 25살의 청년 하이젠베르크와 아인슈타인이 학회를 마치고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회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관찰할 수 있는 양만을 가지고 이론을 세우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론입니다. 하이젠베르크가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궤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에게 불현듯 아인슈타인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론을 먼저 세우고 관찰하라. 아인슈타인의 말이 불확정성 원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양자역학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양자역학을 창안했다는 이유로 공로로 하이젠베르크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은 어떻게 나오는가?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특정한 부분에서는 이론을 갖추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조심스럽고 신중해집니다. 세 번째는 반입자의 존재입니다. 작가는 반입자는 입자와 질량은 똑같고 전하뿐 아니라 모든 물리적 성질이 정반대인 상태라고 합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게 되면 모든 물리적 성질이 서로 상쇄되고 두 입자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질량은 상쇄되지 않고 남아서 복사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물질이 존재하면 이러한 성질이 반대 성질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과 반물질이 한 쌍으로 작용해서 이 성질들이 모두 사라질 수도 생겨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주는 순수한 에너지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미시세계의 현상을 거시세계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반짝 빛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은 물질이 반물질을 만났던 것이고, 짠하고 느닷없이 새로운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은 물질과 반물질이 분리되면서 대칭이 깨져서 생긴 현상이 아닐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신비로운 일이긴 하지만 우주에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현대물리학자들은 이제 우주가 반드시 3차원 공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는 물리학자의 탐구 대상이 이미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차원에 있는 반물질인 또 다른 나를 만나보기를 상상해 봅니다. 이상으로 불멸의 원자 책 소개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